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리치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에겐 부자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고 해요. 이건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한 번의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건이 터질 거라는 이상 징조가 300번 있다고 하는 하임리의 법칙처럼 말이에요.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비슷한 신호를 느낀다면 이미 부자로 가는 길 위에 있으신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6가지 현상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평소 하는 생각이 부자들이 하는 생각과 완전히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고 해요. 부자들이 책에서 하는 말이나 인터뷰에서 하는 말들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는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해도 즐겁지 않게 시작해요. 너 왜 그래? 변했어.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그렇게 점점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사람은 이 가치관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잘라낸다고 해요. 극단의 목표지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관계는 전부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환경을 만들었다는 말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좋은 시간은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긴 좀 어렵겠죠. 천억자산가인 세이노님은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부자들의 특성을 따라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을 기를 쓰고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목표가 부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직전에 극단의 목표지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목표가 부자와 관련이 있느냐가 포인트죠. 부자가 될 사람은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 해요. 단순하게 부자 되기, 이런 목표가 아니라 50억, 100억 부자 되기, 고급스러운 단독주택 소유하기 등 평범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고 눈을 뜨고 눈을 감기 전까지 그걸 어떻게 이룰지만 생각하죠. 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 해요. 대기업 들어가기, 연봉 1,000만 원 더 올리기, 자격증 따기, 공기업 가기.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애초에 방향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부자가 되긴 좀 어렵겠죠. 세운 목표가 부자와 관련이 없다면 생각도 행동도 습관도 모두 부자와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 생각과 행동이 반복되면 평범함과 가난함이 정체성이 되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되죠. 독일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자 30세에 가진 돈의 이자만으로 평생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보도 셰퍼는 목표를 세울 때 2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먼저 자신의 교육 수준과 능력, 현재 상태들을 분석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 금액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판단해요. 즉, 자신의 상태를 토대로 목표를 추론하는 방식이죠. 주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우고 가르칠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면 극적인 변화 없이 예전 고리타분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를 해요. 둘째는 자신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신이 이뤄내고 싶은 그림, 곧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해요.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현재 상황을 별개로 구분하여 바라보는 거죠. 그들은 자기 수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부자들에게 전혀 반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들은 상당히 수용적이에요. 부자들이 말하는 노하우와 팁에 전혀 반감이 들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사람인 거죠. 하루 시작은 이불개기부터 하라는 말, 목표 적기와 상상하기, 명상, 찬물 샤워, 독서와 글쓰기, 운동, 정제된 식습관과 같은 자잘한 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만약 수용적이고 곧장 따라하고 있다면 부자가 될 사람이겠죠? 30대에 1,300억 자산가가 된 현승원 대표는
본인이 순수와 멍청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해요. 그럼 사기당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지갑에서 돈만 안 나가면 된다고 했죠. 1조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은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은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태도와 습관이 쌓여 점진적으로 성공으로 간다는 걸 믿고 행동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도 당장에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지출을 반복하는 소비 습관을 지녔다면 돈을 모을 수 없을 테니까요. 반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다고 부자가 돼? 또 뻔한 소리,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조언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 믿는다고 천억 부자 세이노님은 일침을 가하셨어요. 네 번째, 어떤 방법으로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은 사업이든 주식, 부동산, 유튜브, 자영업자, BJ 등 합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무조건 존중합니다. 세상은 시대가 바뀌면서 부의 형태 또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엔 부자가 되는 법이 생전 처음 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졸부, 주식충, 돈미세, 성공파리, 별풍층 등으로 비하하며 욕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부의 기회가 와도 그저 비난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또다시 부자가 되겠죠. 또한 그들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고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못 보게 돼요. 따라서 부자를 질시하고 욕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죠. 자신이 욕하는 사람을 본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결단이 빠르고 실행이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들은 뭘 하든 시도가 정말 빨라요.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실행을 하죠. 그들은 불확실하다고 느낄지라도 행동을 빠르게 해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며 주저하기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결코 주저하지 않아요. 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시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나랑 적성에 맞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시도를 못하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저자 나폴레온 힐은 결단력이 빠르고 끈기가 있는 사람만이 부를 쟁취한다고 했어요. 결국 실패하더라도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들은 꾸물거리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행동을 바로 취하죠. 이처럼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행동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1초도 아깝다고 느낄 정도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 징조라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 실수의 반복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 될 사람들은 시도가 빠른 만큼 실수가 작겠죠? 실수를 통해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반면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만 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다음부턴 실수하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잘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며 의지를 다지지만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혹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나만 잘못한 건 아니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어. 이런 변명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성실성을 의심받게 되고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어려워져요. 실수는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나고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집중을 하죠. 탑 클래스의 학생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답노트를 쓰기도 해요. 1,300억 자산가인 현승원 대표는 오늘 하루를 복기하고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누적 성장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내 인생을 부자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가 꾸준히 누적되어 복리로 성장하는 데 있어요.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6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내용 간단히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주변 사람들과 멀어진다. 두 번째, 세운 목표가 부자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부자들에게 전혀 반감이 들지 않는다. 네 번째, 어떤 방법으로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중한다. 다섯 번째, 결단이 빠르고 실행이 즉각적이다. 여섯 번째, 실수 반복이 없다.
부자가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내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가요? 결국 부자와 가난은 내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내 몫인 거죠.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한 사고방식, 비슷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과는 그들과 똑같겠죠? 성공의 잠재력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그 잠재력을 현실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다. 나폴레온 힐이 한 말인데요. 인간은 원하는 만큼 꿈을 펼칠 수 있고 인간이 벗어나지 못할 운명의 굴레는 없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부자가 될 사람으로 포지셔닝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삶의 가치를 더해주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안녕!